세상에 정말 여러분을 분노하고 공분케 만드는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틀 전 오후 6시경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직장 동료인 한 여성을 찾아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모습 보이시죠? 직장 동료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나 저제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한참을 서성이는 이 남성.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네요, 진짜.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약 20분 뒤에 다시 이 남성 나타나는데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두 손이 붉은색이죠. 양손이 피투성이가 된 상황입니다. 세상에. 과연 20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양손이 지금 빨갛게 피투성이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 혹시 벌어진 걸까요, 하정은 평론가님? 저 서성거리던 남성이 품에다가 흉기를 숨기고 있었던 아이고. 거예요. 그 직장 동료 여성의 집 앞에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출근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앞을 막아서고 얘기 좀 하자고. 아하. 근데 여성이 이제 이야기를 거부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결국 이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 것인데 네. 피해 여성은 지금 목 부위까지 다치고 얼굴도 다치고 아이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갑작스런 흉기 공격에 방어조차 못하고 세상에 중요 부위 급소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공격을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으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안진웅 기자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피해 여성과 이 남성 모두 대리기사였습니다. 이 남성이 이 여성의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이후 이 남성이 여성의 회사로 이직을 하죠. 그때부터 직장 동료로 함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피해 여성의 지인에 따르면요. 범행 2주 전부터 남성의 집착이 심해졌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또한 피해 여성의 인근 주민에 따르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성이 자기를 따라다녀서 죽겠다라고 이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렸던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의 그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비슷한 범죄가 또 일어난 거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을 봐도 스토킹 범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가해 남성조차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에게 본인이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해 왔다라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명확하게 스토킹 범죄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피해 여성이 진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 정도, 이 부상 정도가 심각하기 세상에. 때문입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머리, 목, 얼굴을 크게 다쳐서 아이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흉기로 인한 상처가 수십 군데에 이르는 아주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로 지금 위독한 상태고요.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고 있는데 앞서 보셨죠? 저 남성이 양손에 피투성이가 된 채 불이 나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살해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 죽이고 자기를 목적으로 그 마음을 가졌다 이더라고요. 모텔에 들어가서 자해를 했어요. 밥 먹고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그 경찰 잠복이나 경찰 그 긴급 체포했고 구속영장 신청했어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저 흉기를 저 여성분 집 앞에서 기다리는 과정에 인근 마트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철저한 계획범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셨죠? 세상에 자신의 행적을 이후에 숨기려고요. 범행 후에 자신이 타고 왔던 렌터카로 도주하고 중간에 내려서 택시로 도주하고 자신의 행적을 철저히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꼬리가 길었고요. 범행 6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가 됐고 긴급 체포됐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앞에서 경찰 얘기 중에 어처구니 없는 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밥 먹었대요. 밥
밤이 넘어갑니까? 이런 끔찍한 살인 저지르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 어른들이 무슨 한심한 사람 보면 밥이 먹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 정도 끝날 말 아닌 것 같은데요. 18일 날 오후 6시쯤 범행을 저지르고요.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 같은 막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태연이 밥을 먹었고요. 잘 차려 먹었고요. 세상에.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오전 1시 반쯤에 체포된 건데요. 본인의 사랑, 본인의 집착만 강하고 남의 상처나 이런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되게 무섭고 이런 사람들 덕분에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게 느끼고 고통을 겪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요, 피해자분이 정말로 이 회복이 되시기를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신 다음에 반드시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른 남성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심판대에 세우는데 정말로 자초지종을 좀 파악하는데 경찰이 철저히 수사로 따져봐야겠습니다.